자, 요거는 꼭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482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을 봅니다. 자, 적용 대상물. 여기서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파트죠. 자, 여러분,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건축물, 대지, 일부 공작물, 건축 설비. 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 자, 그러면 건축물이 뭘까요? 자, 건축물이면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자, 건축물을 뭘 건축물이라고 해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어떤 형태를 갖추면 건축물이라고 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공작물이 뭐예요? 공작물이.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 사람의 힘에 의해서 제작된 시설물이 다 공작물이에요. 근데 그 공작물 중에 어떤 걸 건축물이라고 하겠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뭐 바다 위에 떠 있거나 그러면 그건 안 돼요. 토지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픽스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어떤 시설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은 건축물이다.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말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지붕하고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 있는 시설은 건축물이라는 얘기.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지붕하고 지붕을 받쳐주는 벽이 있는 시설도 건축물이라는 얘기. 지붕과 기둥과 벽을 모두 갖춰야 건축물이 아니라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 있다거나 지붕을 받쳐주는 벽이 있는 시설은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과 그리고 벽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세 개를 다 갖춰야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주유소는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주유소 지붕이고 기둥 세워졌잖아요. 그럼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죠. 건축물이면 뭐한다?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을 받쳐주는 벽이나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바다에 떠 있는 것들은 그러면 이것들은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이런 형태를 갖춘 시설을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이것에 딸리는 시설물. 이것에 딸리는 대문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것도 뭐라는 얘기예요? 건축물이다. 근데 대문 담장이 건축물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것에 딸리는 대문이나 담장이 건축물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대문 담장은 공작물이죠. 공작물이고.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고가나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여기에 설치되는 사무소라든지 점포라든지 차고라든지 창고라든지 공연장 등도 뭘로 본다? 건축물이다라는 얘기예요. 건축물이다. 그러면 지하상가는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물이 강남 지하상가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건축물입니다. 여기 지하상가 건축물이에요. 자, 건축물. 또 지하주차장도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고가에 설치되는 공연장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공연장 건축물이라는 이야기, 여기에 설치된 공연장에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번지 점프대 하죠. 쭉 해서 올라가자. 그 위에 번지 점프대가 있잖아요. 자, 거기서 왜 뛰어내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뛰어내리는지. 거기 있는 번지 점프대도 뭐라는 겁니까? 건축물이란 이야기예요. 고가 공작물에 설치되는 번지 점프대 공연하려고 지금 거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삽니다 하고 막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들 다 건축물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이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건축법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 고가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건축물이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 배제되는 건축물 요거 개념하고 요거 개념이 잘 나와요. 건축물인데 이런 놈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개. 배제되는 건축물 5개. 자, 이 부분은 우리 기본서에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몇 페이지에 있어요? 뒤쪽에 나오는데 498페이지. 여기는 498페이지 여기 있는 3번에 나와요. 3번에 498페이지 3번에 나옵니다. 자, 어떤 것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요. 어떤 것은? 자, 첫 번째 문화재 보호법에 한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문화재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대요. 왜? 문화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화재니까. 예,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조심. 철도와 관련된 시설, 이런 시설, 철도 관련 시설. 자, 철도 위에 있는 철도 관련 시설 4개. 운전 보안 시설, 철길 있잖아요. 철길, 선로 조작하는 시설. 그 다음 보행 시설,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시설, 플랫폼 기다리는 시설, 그리고 기차는 혼자 달려요? 혼자 막 달려요? 기름 넣어줘야 달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급유, 급수, 급탄 이런 시설들이 예,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철도 위에 있는 시설은 그걸 철도 관련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급탄은 이제 아닌 것 같아, 그죠? 요즘 뭐 탄 떼 가지고 기차가 달리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러나 법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급유, 급탄, 급수 시설. 그런데 자, 이거하고 비교할 때 우리 철도 역사는 철도 관련 시설이냐? 철도 역사, 우리 서울 역사 이런 역사는 건축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요거는 건축법 적용합니다. 철도와 관련된 이 4개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4개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운전보안시설, 그리고 보행시설, 플랫폼, 급유급탄, 급수시설 여기 적용하지 않는지. 철도 역사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적용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우리 절에 가면 전통사찰이 있죠. 전통사찰은 그 왼쪽 날개에 이런 말 써져 있네. 거기 우리 기본서도. 전통사찰, 전통건조물. 전통건조물이 뭐예요? 한옥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건축법 규정을 적용할까 안 할까요? 이게 문화재가 아니면 건축법 적용 받습니다. 자,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거든요. 그 안전에는 그 어느 것도 자유로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제일 중요하니까 건축물이면 기본적으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게 원칙이라네. 다만 요놈들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도 보죠. 군사용 건축물 나왔어. 군사용 건축물도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네. 군사용 건축물도? 이것들은 적용합니다. 뭐 군발이는 죽어도 됩니까? 그랬잖아요.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시험 주변에 잘 나오지만 이거 아니어도 여기에 있는 5개 빼고 나머지는 다 건축법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5개만 딱 외워놓으시면 되잖아요. 다른 고민할 필요 없이. 그쵸? 자, 그러면 요 5개를 딱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요거 두 번째 철도 관련 시설 4개 체크했고,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 위에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에 있으니까 도로법만 적용하래요. 고속도로, 우리 통행료 징수시설, 하이패스 통과하는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징수하는 징수시설 있잖아요.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톨게이트 들어올 때, 하이패스 통과할 때 외쳐주시면 돼요. 너는 건축법 아니야.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 네, 고속도로 통행료. 그런데 또 고속도로만 죽어라고 외워놓고 문제 살짝 바꿔서 고속도로 휴게소 그러니까. 휴게소는 적용해요, 안 해요? 적용해야죠. 이게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 통과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4번째 것 조심하셔야 돼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이게 뭡니까?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가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근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어떤 용도로 이용한다? 창고로. 우리 주택도 요즘 컨테이너로 짓잖아요. 그 건축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주택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다 적용해요. 창고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창고도 어디에 있는 경우다? 공장 안에 있는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요 지문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공장 안에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공장 안에 이동이 용이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부두에 막 공장에 크다란 컨테이너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댐에 있는 수문 조작하는 수문 조작실도 건축법의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다섯 개 정리를 딱 해주시고 건축물의 개념 이해하시고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배제되는 건축물 다섯 개 기억하시고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 기본서 앞으로 당겨주시면 자 여러분 건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지가 있어야죠. 대지가 뭐예요? 건축용지, 건축용지, 건축용지. 농지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지에다는 건물을 못 짓죠. 임야에다도 건물을 못 짓죠. 대지에다 건물 지어야 돼요. 건축용지. 대지는 건축용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건축용지는 원칙은 공간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하나의 건축용지로 본대.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다. 여러분 이제 공간법을 지적법이라고 하는데 지적법에서는 필지라는 게 뭐예요? 필지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이다 그러죠? 자 이게 17지번이죠? 그러면 1필지가 1건축용지가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건축용지로 볼 수도 있대.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건축용지로 보는 경우가 6가지가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고 반대로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5가지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대지는 어디서 중요하냐면 뒤쪽에서 대지의 안전조건 적용 공개공지 이 D파트에 나오거든요. 그 파트가 중요하니까 여기는 대지는 건축용지다 이 개념하고 그리고 1필지 1대지가 원칙이지만 2 이상의 필지를 하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요거죠. 개념만 이해하세요. 예를 들면 여기에 두 개 필지가 있어요. 두 개. 자, 두 개 필지 17지번, 18지번 두 필지죠. 지번이 붙었으니까 두 개 필지잖아요. 근데 이 두 필지에 건물이 이렇게 걸쳐서 건축이 된대요. 그러면 건물이 걸쳐서 건축되면 요건 뭐예요? 하나의 건축용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될 때는 그 필지를 합한 토지는 뭐가 된다? 하나의 대지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이상의 필지를 하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 대지로 보는 경우. 일부를 하나 대지로 보는 경우. 어떤 경우? 자, 여러분 농지는 건축용지 아니죠. 건물 못 짓잖아요. 대지에 건축용지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17지번인데 건축은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일부에 농지를 전용하겠습니다라고 농지 전용 허가 받았대. 그러면 허가 받은 부분은 뭐가 된다? 하나의 대지가 된다. 건축하는 건축용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이거죠. 원래 건축물이 아니면 뒤에 넘기시면 484페이지. 원래 이런 이 건축물 정하고 이런 건축물이 아니면 즉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일부 공작물은요.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이 되어서 축조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이런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되니까 축조할 때 신고를 하고 해라. 그래서 시험에 이런 최근 이 부분들이 2번이나 출제가 됐죠. 어떤 공작물은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축조할 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자,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죠. 그래서 암기. 자, 어떻게? 이용담, 사탑, 육불철, 팔고, 오태양. 이용담, 사탑, 육불철, 팔고, 오태양. 예. 말도 안 되죠. 예. 이게 또 하다 보면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 나중에 하다 보면 이용담, 사탑, 육불철, 팔고, 오태양. 무엇은 딱 박혀요? 오태양은 박혀. 오태양. 이용담, 사탑, 육불철, 팔고, 오태양. 오늘 중얼중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이용담. 2m 넘는 옹벽. 이 옹벽의 높이가 2m가 넘어갈 때는 축조할 때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옹벽의 높이가 2m 넘어간다, 쳐간단 말이에요. 신고를 해야 돼. 이 옹담. 담은 뭐예요? 담장의 높이가 얼마가 넘어갈 때? 2m 넘어갈 때. 이용담. 그리고 사탑. 4m 넘는 기념탑. 4m 넘는 장식탑. 종전에는 기념탑, 장식탑이 6m가 넘어갈 때 신고했는데 이제 법 기준이 강화돼서 4m가 넘어갈 때는 신고하도록 해버렸어요. 기념탑, 장식탑, 첨탑. 첨탑이 뭐라고 했어요? 끝이 뾰족한 탑. 우리 교회 가면 첨탑 많이 있죠. 자, 4m 넘는 첨탑. 그리고 4m 넘는 광고탑. 탑. 기념탑, 장식탑, 첨탑, 광고탑. 4m가 넘어갈 때는 축조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사탑. 그리고 육굴철, 6m 넘는 굴뚝. 굴뚝의 높이가 6m가 넘어가야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철도 실은 탑이에요. 근데 그 탑 부르기 싫으니까 그냥 철 한 거예요. 요 놈만 6m야. 예, 6m 넘는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통신용 철탑. 육굴철 그래서, 그죠? 그리고 팔고가 뭐예요? 고가 수조가 뭡니까? 물 담아놓는 그릇이잖아요. 물탱크잖아요. 그죠? 자, 몇 미터 넘는 고가 수조라고요? 8m 넘는 고가 수조. 8m 넘는 고가 수조. 팔고. 자, 그리고 오태양. 5m 넘는 태양의 에너지 5글자잖아요. 태양의 에너지 5m 넘는 태양의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 자, 이것들은 이런 넘는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신고합니다. 이용담, 사탑, 육굴절, 팔고, 오태양. 자, 그런데 또 조심하고. 다 넘는인데 반대로 여기는 이하일 때 신고하래. 다 넘어갈 때 신고인데 공작물이 이하. 뭡니까?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우리 주변에 기계 주차장 있잖아요. 높이가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축조할 때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합니다. 8m 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8m로 초과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8m 초과하는 기계 주차장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요.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너는 주차장법 8m가 넘어가면 주차장법으로 갑니다. 8m가 넘어가면 주차장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하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 8m 이하일 때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돼서 신고하는 것이고 넘어가면 주차장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8m 이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하대표입니다. 지하대표는 건축물 아니고 공작물이에요. 자, 바닥 면적 얼마?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 자, 그래서 이런 단순히 좀 암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건축법은 좀 중얼만 잘하면 돼요. 그럼 점수 나와요. 그죠? 네, 자꾸 이렇게 중얼중얼 하셔야 돼. 근데 또 내 체면에 중얼중얼은 못하겠다. 그래도 하셔요. 공부할 때는. 자, 그러니까 자꾸 해봐요. 이용담, 사탑, 육굴철, 팔고, 오태양. 이렇게 자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두 개하고 여기 실무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제는 건축물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적용 대상 행위 밑에 나옵니다.